신동댕동 신동입니다. 발표된 지 이렇게나 오래되었는데요. 드디어 제 손에 M4 아이패드 프로가 도착을 했습니다. 따단딴따단 따단딴딴따. 조금 늦었지만 M2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하던 입장에서 어떤 점에 대한 기대 때문에 구입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언박싱 후 처음 느껴본 주요 하드웨어 변경점을 어떻게 느꼈는지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역시나 사야 돼. 자, 박스를 열고 처음 꺼내 들었는데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도 안 되는 두께는 실제 손으로 잡아봐야 그제서야 왜 이렇게 애플이 이걸 자랑하고 싶었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말해야 와야 할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 손에 잡고 든 생각은 이게 명색이 배터리랑 디스플레이가 있는 전자 제품인데, 아니 이런 두께로 만들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아주 얇습니다. 그래도 애플이 참 이런 마감을 잘한다고 느껴지는 게요, 이렇게 얇은데도 전체 케이스를 통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습니다. 뭔가 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마치 식판 같다고 해야 될까? 식판도 엄청 얇은데 그게 휘어질 것 같지는 않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아이폰만 써본 분들은 충격받을 수도 있는데 충전기 들어있습니다. 20W 어댑터라서 메인으로 쓰기에는 한참 모자라지만 그래도 주는 게 어디예요. 차라리 그걸 가지고 아이폰을 충전해. 아이패드는 사실 2개쯤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사이즈 때문에 역시나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결국 매년 똑같은 게 원래 가장 큰 걸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다음번에는 휴대성 좋게 작은 사이즈도 써봐야지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막상 내가 쓸 제품을 고른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큰 거 사야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또 13인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맞냐?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애플 제품군의 다양한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경험하면서 느낀 건데, 11인치와 13인치를 고를 때의 기준과 13인치와 15인치를 고를 때의 기준이 조금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11인치, 13인치 사이에서는 저는 디스플레이 사이즈에 대한 선호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용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인치와 15인치는 용도보다는 선호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와 13인치를 두고 고민할 때는 나는 원래 큰 게 좋아, 원래 작은 게 좋아,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하고 싶은지 정해놓고 골라야 된다는 거죠. 11인치는요, 하나의 공간에 2개의 작업을 동시에 하기에는 절대적인 사이즈가 작아요. 즉, 하나의 앱을 열어두고 한눈에 보면서 작업하거나 필기하기에는 아주 적합한데, 이게 2개 이상의 앱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11인치는 하나의 화면에 필기를 하고 드로잉을 하는 용도, 아니면 하나의 앱을 열어두고 컨텐츠를 보거나 뭐 읽거나 작성하는 용도에는 적합하고, 만약 여기에 2개 이상의 다른 앱이나 창을 동시에 봐야 하거나 파이널 컷처럼 애초에 기본 UI 자체가 프리뷰, 타임라인, 푸티지 리스트, 뭐 이펙트 리스트 등 구분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큰 13인치가 맞는 거예요. 반면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요, 13인치와 15인치는 어느 정도 개인적인 선호도로 선택해도 좋은 게, 용도 무관하게 절대적으로 불편하지 않은 사이즈가 아무래도 13인치 이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이패드 프로 사이즈를 정할 때는 나는 원래 작은 게 좋아, 큰 게 좋아, 이런 기준보다는 내가 아이패드 프로로 뭘 할 건지, 작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이게 워낙 많이 사다 보니까 주변에 해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도 좀 공유하고 싶었고요.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13인치가 얇아지고 가벼워지는 바람에 여러모로 좋은 게, 아이패드 프로 13인치의 매직 키보드를 합치고 애플 펜슬 프로까지 전부 거치했을 때 무게가 1.2kg가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이건 맥북 에어 13인치와 크기와 무게 모두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나란히 두고 용도에 적합한 OS를 고르는 것도 이제는 무리가 아니죠. 자, 이번에 M2에서 M4로 프로세서를 점프업이 있었습니다. 막상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성능보다는 이 디스플레이가 아닐까 싶은데, 아이패드 최초로 OLED 패널을 도입했죠. 이마저도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OLED 패널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2개의 패널을 겹쳐서 사용하는 텐덤 OLED 기술을 이용해서 더 밝은 화면을 구현합니다. OLED 패널의 기술적인 한계가 밝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인데, 이거 2개를 겹쳐서 정면 돌파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게 말은 쉬워 보이는데 막상 최종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조사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확실히 애플은 기술적인 한계를 좀 더 많은 비용을 들더라도 과감하게 적용한 편이에요.
덕분에 이전 미니 LED 디스플레이가 600니트 수준이었는데 오히려 OLED 패널을 쓰고도 1000니트 밝기를 갖고 있고 HDR에서 피크 밝기는 1600니트에 달합니다. OLED 명암비가 무한대라고 하는 것이 블랙 표현이 컬러가 아니라 그냥 빛이 없는 상태로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에 최대 밝기가 이렇게 크게 늘어나면서 HDR 워크플로어에 아이패드 프로를 통해 모니터링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기겠다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이패드 프로 구입하면서 액세서리 안 살 수가 없잖아. 일단 매직 키보드 이거 완전 정신 차렸는데? 아니, 기존 매직 키보드는 한계가 분명했죠. 본체가 위쪽에 거치되어 있어야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더 가벼운 키보드 부분이 본체를 지탱하기 위해서 조금 기하학적인 각도를 했어야 했고, 이것 때문에 키보드 펑션 키를 넣을 공간도 없어지고 트랙패드도 많이 작았죠. 근데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가 가벼워져서 그런 건지 힌지 각도를 완전히 90도로 세우면서 펑션 키 여유가 나올 정도가 되었고요. 트랙패드 사이즈도 더 넓어지고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예, 매직 키보드 이거 펑션키 있고 없고 차이 많이 나요. 키보드 쪽 충전 스펙도 22W에서 이건 진짜 말이 안 되지. 이제 드디어 60W로 늘어나면서 이제 방향과 상관없이 빠르게 충전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애플 펜슬 프로의 경우 호환성 때문에 너무하다고 저도 불만이었는데, 야, 막상 받아보니까 좀 신기해. 꼭 쓰면 용서가 된다니까. 스키즈에서 불러내는 옵션 생각보다 편합니다. 그때 느껴지는 햅틱 피드백도요, 손끝에 살짝 전해지는 진동, 이거 내가 한 제스처가 인식되었는지 아닌지 알려주기 때문에 오작동할 일도 없이 너무 편해요. 예. 자, 아직은 애플 네이티브 앱을 비롯해서 주요 앱들만 지원하는데 이 동작을 활용한 재밌는 앱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매년 느끼는 건데 아이패드 사실 크게 달라진 게 뭐 있겠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저도 신나서 언박싱 하고 나서는 똑같이 사용하겠죠. 그래도 올해 매년 드디어 나오나 너 드디어 언제 나와 했던 노래를 불렀던 OLED 패널도 적용이 됐고요. 또 파이널 컷 프로 아이패드 버전도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아이패드 프로를 정말 프로답게 쓰면서 자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파이널 컷 프로 아이패드 버전을 이용해서 멀티캠 편집한 것도 실제로 정말 편했거든요. 자, 이번 파이널 컷 업데이트 소식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0만 원이 기기값은 해야지. 웬만한 노트북보다 비싸 이제. 반드시 이걸로 본전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뮤직비디오라도 어떻게든 편집을 해볼 거야. 응?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